안녕하세요, 아키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현장 대리인이라고도 하죠. 현장 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제 지난 영상 중에 건설사 선정 요령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. 그걸 먼저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그 건설사 선정도 엄청 중요하잖아요.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 현장 소장의 중요성도 엄청납니다. 그래서 그걸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. 가끔씩 보면은 건설사가 굉장히 좋은 건설사예요. 늘 우리와 꾸준히 함께 해왔기 때문에 손발도 딱딱 맞고 아주 책임감 있게 잘하는 건설사인데, 아주 가끔씩 현장 소장님을 잘못 배치해가지고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. 제가 그 건설사의 내부적인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워 들은 바를 말씀드려보면요, 건설사도 또 사연이 다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 건설사가 현장을 10군데를 굴릴 수도 있고요. 또 어떨 때는 준공이 다 나다 보니까 이제 현장이 뭐 5군데만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10개의 현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10분의 그 현장 소장님들을 전부 다 회사에 모시고 있을 수는 없어요. 그러다가 이제 현장이 줄어들면은 이 남은 분들은 놀아야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식 소장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몇 분만 모셔놓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프로젝트 단위로, 쉽게 얘기하면 그 계약직인 거죠. 그런 식으로 해서 모셔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때그때 이렇게 모셔오는 과정도 굉장히 또 힘들다고 합니다. 갑자기 사람을 구하려니까 구할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항상 보면은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, 죄송하지만 그 문제의 소장님들은 이런 데서 주로 많이 나오셔요. 워낙 급하게 흔히 얘기하는 그 땜빵식으로 모시고 오니까 진짜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된 거예요. 보통 보면은 이제 원래 계속 계시던 분들 있잖아요. 쭉 이 현장 끝나면은 다음 현장 계속 맡아서 진행하시고 경력이 끊기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크게 뭐 우리와 문제가 될 상황들이 생기지 않게끔 잘 하시는데, 가끔씩 이제 좀 엄하게 모셔온 분들이 이제 저희하고 보통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. 이 설계자와 건설사, 그리고 또 감리자, 이 트라이앵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긴밀히 굉장히 좀 소통을 잘 해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그 건물의 퀄리티, 그러니까 품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품질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가 있는데,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하죠. 근데 여기서 한 관계가 딱 틀어져 버리면 그 품질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.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만약에 시공을 진행하다가 이제 뭐 막히거나 난해한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럼 미리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고자 하시죠. 그리고 또 거꾸로 그 시공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역으로 또 요렇게 하면 어떻겠냐 라고 제안을 해주시기도 하고요. 이렇게 서로 존중해가면서 이렇게 잘 풀어나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, 어떤 분들은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현 있잖아요. CR도 안 먹힌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냥 뭐 무조건 안 된다, 못한다, 이렇게 어떻게 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셔요. 그러면서 또 저희한테 거꾸로 야 너네 맨날 그 앉아가지고 설계만 하니까 이런 거 뭐 제대로 니네가 알겠냐 막 이러시면서 이렇게 공격을 해오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시고, 그냥 투덜투덜 뭐 우리도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? 우리도 뭐 딴 현장에서 다 적용할 거 해보고 이제 설계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그냥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하시고, 뭐 말씀을 드리면은 좀 들어보시기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닫아버리시는 이런 분들 가끔씩 계셔요. 뭐 좀 하나 작성해 달라고 하면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몇 번씩 말해야지 해주시고, 그냥 약간 배째라 같이 이런 스타일이신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우리가 하도 소통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건설사에다가 꼭 이게 좀 고자질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건설사에다 얘기를 하면 건설사에서도 아 죄송하다 근데 어쩔 수 없다, 지금 이분 아니면 모셔올 사람이 없다, 이런 식인 거예요. 어디서 이제 현장 소장님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아 우리가 잘 한번 이야기해보겠다,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 진전은 없습니다. 그냥 그 어려움이 계속 가는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건 이러면은 고스란히 그 피해는 건축주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근데 이렇게 급하게 뽑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더라고요. 이 경력이 한동안 단절되셨던 분들을 또 모시고 올 때가 있어요. 그때도 이제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 거죠. 그냥 최근에는 법도 해가 지날
갈수록 엄청나게 바뀌고 급변하잖아요, 모든 게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. 이런 경우도 은근히 진짜 종종 볼 수가 있어요. 그냥 기본적인 이제 자격 요건이 되시니까 그냥 섭외를 했는데 경력 단절이나 아니면 경험이 애매하게 있는 분들이 있는 거죠. 잘 하시는 소장님들은 기본적으로 그 시공 부분에서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제 법적인 조건들까지도 기본적으로 아셔서 거꾸로 우리한테 이건 이런 거 아니냐 막 물어보시기도 하고, 그분들은 정확히 지켜가지고 좀 되게 또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은 칼같이 지켜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뿐만이 아니죠. 뭐 요새는 챙겨야 될 서류들도 제가 많다고 누누이 항상 얘기하죠. 검토해야 될 것들,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도 모르시니까 저희가 또 일일이 하나하나 또 설명드려야 되고, 그 현장 소장님은 다방면으로 그렇게 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지 현장을 이제 보시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지적해서 다시 바로잡아서 나가는데, 이게 안 돼 버리니까 오히려 거꾸로 작업자들한테 끌려다녀요. 쉽게 얘기하면 통솔을 해야 되는데 통솔을 못하는 거죠. 자신감도 없으시고. 이런 것들이 빨리 발견되면은 좋지만 이게 이미 다 공사가 진행된 다음에 발생이 되면은 이거는 정말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별개로 또 이런 소장님들도 계십니다. 뭐 이분들은 이제 급하게 모셔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 현장 소장님마다 이제 좀 특징이 있는데, 어떤 분들은 그렇게 현장에 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약간 이제 은둔형이라 그래야 될까요? 그래도 연락을 미리 하고 가면은 그땐 계시는데 지나가다 들리거나 일이 있어서 들렸을 땐 항상 보면 안 계셔. 그러면 이제 주변에 전화하면은 주변에 커피숍에 있다가 나오시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 사적인 일 보러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그래서 미리 이제 시간은 맞춰놓고 가요. 난감한 상황들 벌어질까봐. 아무리 이제 작업자들 팀끼리 이제 알아서 현장에서 공사를 잘 진행한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현장에는 소장님이 계셔가지고 이 전반적인 것들을 컨트롤 해주셔야죠. 물론 진짜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. 근데 이게 굉장히 일상화되신 분들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케이스는 임의 진행형 소장님들이 계십니다. 가끔씩.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다가 분명히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아무리 설계를 잘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현장 소장님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애매하다,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, 이럴 때 미리 좀 연락해 주셔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좀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 케이스의 소장님들은 그냥 다 진행을 해버립니다. 그럼 어떻게 보면 그때는 저희가 편하긴 해요. 안 그래도 저희도 바쁜데 현장에서 맨날 전화 오고 연락 오고 물어보시고 유선상으로 안 되면은 현장에 좀 나와달라 그러시면은 또 바쁜데 가야 되고, 이게 또 현장이 멀면은 더 하겠죠. 근데 그때는 편한데 이게 결국 임의로 진행을 해버리면 그 뒤에는 뭔가 커다란 게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. 엄청난 핵폭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차라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리미리 연락 주셔가지고 좀 귀찮더라도 계속 소통하는 그런 소장님이 결과적으로는 훨씬 난 거죠. 왜냐면 뒤로 가서도 굉장히 매끈하게 진행이 되고 준공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제 시간에 준공을 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래도 훨씬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런 현장 소장님을 만날 수 있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겠죠.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,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 건설사 선정 요령이라는 영상 있죠. 그와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. 우리가 보통 이제 실시 설계가 끝나고 도면이 다 나와서 건설사를 이제 선정할 때는 건설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지 이 현장 소장은 누가 되든지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은 그래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. 건설사에 미리 물어서 우리 현장에 오게 될 소장님은 누구냐, 그래서 그 소장님하고 간단하게 좀 미팅도 해보고 기본적으로, 그리고 이제 그 현장 소장님의 경력사항들도 좀 체크를 해보고 아까처럼 이렇게 단절된 거는 없는지, 그리고 이 회사에 오래 있으면서 이제 준공을 좀 낸 현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현장들 발품을 좀 팔아서 다닐 필요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제가 그 지난 건설사 영상에서 그 준공을 냈던 건물의 건축주를 한번 만나보라,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저절로 답이 나온다,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. 그쵸? 그것처럼 그 소장님이 준공을 낸 건물들의 건축주분들을
좀 수소문해서 알아내서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. 이거는 또 건설사를 통해서 만나면 안 되겠죠, 당연히. 다 그러면 또 서로 소위 얘기하는 짬짬이를 할 수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젝트만 어딘지 듣고 살짝 이제 그분들을 접선을 자기 나름대로 해서 그분들을 뭐 유선 통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밥 한 끼 식사 대접할 테니까 한번 만나봐 달라. 이야기 좀 듣고 싶다. 그렇게 해서 만나보든지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제가 건축주라면 무조건 저는 합니다. 내가 진짜 수십억 들여가지고 이 건축을 하는데 그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?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실제로 그 건설사 선정 요령을 보신 건축주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.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. 조금 번거롭긴 하겠지만 요 정도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정도만 해주신다면 건설사에 의해서 현장 소장님도 굉장히 능력 있고 좋은 건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영상까지 만들게 된 거고요. 실제로 저희가 맡고 있는 현장 중에 그 한 프로젝트에 현장 소장님이 5번이 바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. 이게 정말 뭡니까? 그렇게 5번이 바뀌는데 이 건물이 좋은 방향으로 지어지겠습니까? 어렵죠. 저희도 힘들고요. 매번 또 같은 설명해야 되고 하다못해 관계자 변경 신고도 계속 해야 되고. 아무튼 오늘 이렇게 그 건설사만큼 중요한 이제 현장 소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.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소연을 하는 영상이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만 나왔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죠. 가끔씩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하셔라, 이런 뜻입니다. 정말 많은 소장님들이 진짜 대부분이 다 훌륭하시죠. 경험도 풍부하시고. 그러니 이제 가려서 좀 들어주시고요. 물론 이 내용도 또 제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 다소 좀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